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워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략자 보면서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오늘은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와 커플링과 함께 또 여러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기분 좋은 장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바이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오늘 1.12% 상승하면서 2649.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도 전기 가스업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599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은 철관과 금속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287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4천억 원 넘게 덜어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무려 9,608억 원, 기관이 4,903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2.25% 상승하면서 845.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무려 1,173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에는 379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개인이 801억 원, 기관이 1,713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홀로 2,596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K배터리, 북미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점유율이 48.6%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보다 5.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사용량이 줄어서일까요? 살펴봤더니 총 사용량은 오히려 43.2% 늘어났는데요. 더 자세히 기업별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27.8%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위의 CATL과의 점유율 차이는 단 0.3%포인트로 작년에 7%포인트보다 대폭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는 내수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 전략통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5,000을 돌파했습니다. 6% 가까이 오르면서 5,000을 돌파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단기 조정 국면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올해 강세를 이어갈 거란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조정 가능성을 들면서 신중론 주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 변동성 보완 장치로 채권을 보유해둬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낙관론에서는 과거 비슷한 시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매우 짧았다면서 상승장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약바이오 자금 조달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기자본 시장에서 총 62억 달러를 조달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초저금리가 낳은 유동자금과 또 신약개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다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자금 조달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위고비와 또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제외하면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요. 지난 1월과 또 이번 달 성공적인 IPO를 마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제약사들의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이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될 거다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참 좋았던 제약바이오 전문가님들과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와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스타워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PPT 한번 여러분들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수급 동향 먼저 체크해보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각각 1% 그리고 코스닥은 2%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급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4,025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93억 원 그리고 4,902억 원 순매수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저 PBR 관련 종목이랑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2%대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96억 원이라는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특이한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 에코프로랑 엔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HPSP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사실 엔캠이랑 에코앤드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2차전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내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흐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연휴 기간 동안 ARM이 실적 발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거의 시가총액이 2배로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지난해 4분기가 워낙 잘 나왔고 올해 1분기 예상치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AR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IP,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폭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갔던 HPSP라든지 그 외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다가 5장 들어서는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 섹터 내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흥국화재랑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장중에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4%대 마감했는데 일단 저 PBR 관련 종목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 PBR 쪽으로 소급이 조금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 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도 시장에서 소외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고 PBR 쪽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내일장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투자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ARM과 관련된 이야기 모두 해주셨는데요. 먼저 또 첫 번째로 2차전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오늘장 한 줄 평을 이제 증시에 돌고 있는 봄 기운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증시가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이 전개됐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장세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서도 봄 기운이 분명히 돌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에,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지수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의 수급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다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 주변 여건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수출 지표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 안에 이달 안에 정부 차원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대책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권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고 증권시장의 봄 기운이 완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좀 더 강도롭게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주식을 어떤 주식을 내가 잡을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떤 주식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 장세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수는 분명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상승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시는 그런 전략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시에 또 봄 기운이 불어오는 만큼 거기서 전략을 잘 세워서 수익을 봐야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K배터리 왕자를 지켜라.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K배터리가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또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한규수 매니저님,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외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 외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과 대한민국 업체들 간의 이제 셀 업체들 간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중국의 CATL의 이제 저가 2차전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여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 형태는 뭐 비단 2023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해부터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 그런 것이 지금 약간은 구체화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새 중국의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48.6%. 48.6%의 시장 점유율이면 그렇게 낮은 시장 점유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더 밀리면 안 되겠죠.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시장 점유율보다는 2차 전기,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언제쯤 살아나느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힘겨운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유율보다는 역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그럴 때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가격을 좀 더 하향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만박으로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본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또 한 번의 승부수가 띄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약에 상용화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금 시장이 뭐 저 PBR과 반도체 쪽으로 모든 관심이 쏘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은 성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지지율이 좀 밀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우려감 때문에 이제 2차전지가 힘든 것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한번 2차전지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점유율보다는 이 전기차 시장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가격 인하 경쟁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악재 아닐까요? 가격 인하 경쟁은 이제 뭐 악재가 되겠죠. 악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 인하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그 가격이 낮춰야 그게 대중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금은 가격이 낮춰지는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전기 자동차도 기존의 내연 기관 자동차처럼
가격 인하 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가격까지 떨어지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불편한 점, 뭐 충전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고온 그리고 저온에서 네.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문제점들만 해소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하이브리드가 뜨고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뭐 계속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2차 전지 관련 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안초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뭐 실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가 더 판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죠. 네. 사실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 마진율이 테슬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 빈자리를 메꿔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올해도 지난 2023년도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분간 전기차 판매량이 늘지 않을 때는 그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아까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때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좀 고PB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이 쏠린 걸까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뚜렷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변화를 찾자라면 지난 12월 21일부터 한 달 반 정도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두 차례 정도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기존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PBR 관련 종목들,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바이오 이쪽에서 계속해서 빠졌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때문에 잘 움직였단 말이죠. 하지만 2차 전지랑 바이오는 못 움직였는데 최근 2차 전지는 엔캠이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밴드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사셔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엔캠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엔캠 수급을 일단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엄청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선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간다라고 제가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엔캠이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서 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부품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중국산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면 IRA 보조금을 지급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해액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전해액 4위 기업인데 1위부터 3위까지는 중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중국 기업이 1위부터 3위인데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제한된다라고 봤을 때 그 빈자리를 엔캠이 치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가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엔캠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규수 매니저님께는 전고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고체를 항상 말씀을 해주시다가 최근에 또 큰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전고체 굉장히 힘을 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전고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그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기온이 영하 30도 떨어지면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방전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한중일 세 개의 나라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2027년에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을 더 하고 더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점이 앞당겨 주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상용화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답답하고 아직은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농화성이라든가 석경에이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이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PBR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2차 전지는 저 PBR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회사의 유보금 자체가 많아서 저 PBR 관련주다라는 관점보다는 회사가 앞으로 올해 내지는 내년에 돈을 많이 번다. 또 많이 벌고 내년에도 돈을 많이 번다. 만약에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서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 좋아지게 되면 그 유보금을 가지고 이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뒷받침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 저 PBR 그리고 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입니다. 이 호재는 미국 증시가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듯이 이 우리 주주환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환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PBR 테마는 절대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뭐 삼성 SD라든가 LG전선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수익성이 많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나중에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있으신가요? 자, 2차 전지는 저는 일단 오늘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나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성, 그리고 이제 뭐 석경에이트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시간은 걸리더라도 주목해 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30조대인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이 한 81% 정도가 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92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화학 섹터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부각 못 받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전기차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LG화학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늘어난다면 LG화학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S&P 지수를 통해 보는 투자 시각인데요. 와, S&P가 5,000선을 또 사상 최초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장은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약 30분가량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이 CPI 발표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이제 그 미국 증시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뭐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거기에 너무나 못 미치고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를 보는 이제 시각 자체가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가다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꺾이면 한국 증시는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 증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S&P 500 지수가 이제 5,000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세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 고점 대기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너무 무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뭐 5일선, 11선, 20일 평균선 중심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가 의미 있는 하락 추세로 꺾이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지레짐작 걱정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아직은 쉽게 꺾일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너무나 탄탄하고 악재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러다 무너지면 한국 증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나올 만한 재료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섣불리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는 무너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쟤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 그리고 쉽게 무너질 만한 장이 아니라는 거. 미국 증시만 빠지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권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갖지 말고, 미국 증시는 아직은 쉽게 꺾일 만한 모멘텀, 악재가 없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국내 증시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국내 증시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무수하지 말자. 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갖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건 AI가 뒷받침해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것은 이제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랑 ARM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메타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흥국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 증시가 생각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일본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이 저 PBR 관련 대형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고 PBR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800선을 무너졌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랑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우선 갤럭시 S24가 잘 팔리면서 반도체 섹터 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애플도 그 아이폰 16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반도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한 5월에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섹터인 반도체랑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생각보다 900포인트를 빨리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반도체랑 바이오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한다면 코스닥 금방 900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방금 뭐 아이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AI폰 말씀해 주셨는데
있었는데 기사도 찾아보면 애플이 아이폰 16에 AI 탑재한다라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제주 반도체가 좀 움직일까요?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사실 오늘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다 움직였는데 제주 반도체만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제주 반도체가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IP,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은 여러분들 계좌에 항상 여러분들 일정 종목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IP 쪽에서 하나 본다라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원래 IP 쪽에서는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탑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한번 질문해 주세요. 해드릴 거예요. 네? 방금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마음 안 먹으셔도 네.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드릴까요? 그럼 탑픽이 뭔가요? 궁금하신 거예요. 탑픽이요. 탑픽이요? 내일장에서 반도체 올라가나요? 다 하셨어요, 앞에 하셔가지고. 일단 반도체는 일단 뭐 시장의 이제 중심 섹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하고 저PBR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단기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시세 자체가 꺾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꺾이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엔비디아 가다가 약간 꺾이고 쉰다 그래가지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은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같이 간다는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HBM 관련주들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HPS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IP 업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얘네들은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HBM 관련주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주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실적까지도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 종목은 뭐 SK 하이닉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대형주 맥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종목별로는 자 온디바이스 관련주로서 뭐 칩셋미드라든가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매니저님들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님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AI 관련해서 크게 수익 보고 1월 달에 1등을 하셨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한도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끌어올려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 아시나요? 혹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댓글창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오늘장에서도 또 바이오가 움직였습니다. 이 이유가 좀 고PBR 관련해서 움직인 걸까요? 네, 그동안 이제 고PBR 쪽에서 소외되었던 섹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마 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나오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업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난 1월 달에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자본 시장에서 총 62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21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바이오 쪽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제 대형 바이오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M&A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과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 패드워치를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5월 달부터 인할 가능성이 조금 50% 정도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아야 올해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4차례에서 한 5차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5월 달부터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든지 6월 달에 인하를 하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라면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충분히 매집을 해놓으신다라면 6월달 이후에 본격적인 대세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공정에서 이제 세포 쪽 처리하는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한 8, 9%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매집해서 가신다라면 변동성이 조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신다라면 한 6월 달쯤에는 충분히 큰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넘겨주실 때는 또 레고캠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주셨는데 레고캠 바이오보다 좋은 겁니까? 레고캠 바이오도 훨씬 좋죠. 레고캠 바이오도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도 있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레고캠 바이오를 5,5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임상 실험할 수 있는 자금력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혹시 바이오 관련해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역시 저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가 이제 반도체와 저 PBR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와 저 PBR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볼 때 역시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이 주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확실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이면 우리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실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바이오 제약주는 대표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PBR 종목들입니다. 고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되어야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그나마 고PBR 관련주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레고캠 바이오는 오리온이 투입 지분 25%를 확보하면서 5,500억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개의 축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와 저PBR 관련주들 스타워즈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보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명의 매니저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14.82% 올라갔고요. 한규수 매니저가 또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률 14%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6.83%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정말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17.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LS 에코에너지 9.49%, 그리고 3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백인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코리안리가 4%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오늘장에서 또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현대차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일단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의 주가가 뭐 붕괴된다라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참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중소형주 못지않은 그런 급등세가 나타났고, 자, 요즘 주식도 이렇게 바퀴 달린 종목들이 많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 주봉상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직전 고점까지 와 있죠. 현재 매물층에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가 이제 포트에서 아웃시켰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는 아직은 시작이다.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고 저PBR 상태에서 올해도 자동차 매출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자동차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출렁거림과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또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현대차 지금 포트에서 수익률 챙겨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포트 내에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데 어떤 종목, 한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장막판에 이제 조금 밀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 괜찮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35,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만큼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여전히 홀딩 전략 펼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갈지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종목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이 클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섹터 중에 자 이수 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이수 페타시스는 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이제 다층 인쇄 회로기판 MLB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MLB 다층 인쇄 회로기판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이 이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점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제 다층 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AI 서버에 장착되는 이제 GPU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버 대비 이제 5배에서 6배 달하는 그런 반도체가 이 서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열풍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MLB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산 MLB를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 회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잠깐 세워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미 앞에서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었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서고 있듯이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2단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위치가 서서 이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글의 수급 자체,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도 27만 주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수급적인 흐름까지도 따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온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포트에 일단 넣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31,25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약간 내려서 31,200원 전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 39,5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기술적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기관의 수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31,200원,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역전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세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시가총액 2,778억 원 종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주력 제품은 솔더볼 어태치 장비랑 그리고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은 검증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장비 쪽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데 먼저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마이크로 LED랑 미니 LED에 사용되는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세계에서 코세스만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향후에 XR 기기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마이크로 LED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코세스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이제 코세스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코세스가 공급하고 있는 쿠퍼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력 제품보다는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올라가고 매출액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778억 원짜리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49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유안타 증권이 1월 24일 날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4억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23억 원인데 올해와 내년 모두 영업이익률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778억 원은 너무 저평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상방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21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16,500원에서 일단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도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코세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6,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매니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자,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권시장에 이제 봄날이 서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도주 섹터의 흐름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무수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주도주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반도체와 저 PBR 쪽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까지도 분석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안내 창구도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제가 무방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음 차례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정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